총리께서는 저를 설득하려고 그랬고 저는 또 총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대통령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취지의 하여튼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정의는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증인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실한 직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줬습니까? 이것도 뭐 별도 답변이. 네, 12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글쎄,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금 오래돼서 헌재에서 제가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런데 하여튼 좀 반대하는 취지로 대통령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취지의 하여튼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정의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뭐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또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총리께서는 저를 설득하려고 그랬고 저는 또 총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네.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고해달라고 뭐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한테는 반대의 취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총리께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뭐 모든 거를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서 네. 하여튼 제 입장에 대보시면 다르실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재고해달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 네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네. 하여튼 반대라는 취지니까 취지는 반대였다고 네,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각 참석자별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마 헌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제 발언이 담긴 그 조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각자 자기 부처 입장에서 이 계엄이 그 자기들의 이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그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 명이 했습니까?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 우방국 중에 아마 우방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왜 아주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계엄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은 내가 직접 뭐 안보실을 통해서든 설명을 할 테니까
외교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이 얘기인데 뭐 하여튼 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저게?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제가 알고도 있는데다가 네. 제가 이 계엄은 딱 장관하고 둘이서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저 특검이고 뭐 군검찰이고 검찰에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알았다면 저 양반들이 당연히 기소가 됐을 겁니다. 장관하고 둘이만 논의하고 장관한테도 보고 받았고 그리고 저 계엄에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그럼 계엄 선포는 또 못 알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김영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네. 말씀하셨고요. 네. 그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처음에는 뭐 간담회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간담회 의사정족수가 어디 있으며 아예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못하러 간담회 하러 저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 피고인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이게 뭐 그 국무회의 정족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의원들 좀 국무위원들 좀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건의한 건 아닙니까? 글쎄 뭐 그 상황은 이제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그 디테일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네. 네. 다음 하여튼 질문. 총리는 자꾸 저한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좀 원하고 또 뭐 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또 따로 말씀도 하시고 뭐 이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또 3실장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 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때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계엄 당국이 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네. 뭐 언론사 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군인들이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그만둔 거는 네. 이상민 장관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온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런데 출동한 사람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인은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그 저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필요한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총리인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부를 때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좀 여유롭게 불렀으면 뭐 22시경에는 원래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미리 부르지 않고 뭐 피고인이 온 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나눠서 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뭐 총리님이나 이제 얘기를 하면 총리께서도 또 아랫사람 통해서 연락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예 근데 그거는 사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심한 시간에 전부 들어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고 대통령실에 오는 과정도 대통령실에 간다고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들어오시라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이 과정도 경호처를 통해서 보안 손님으로 해서 별도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보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일단 총리를 불러서 총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뭐 총리께서도 전화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네. 증인은 대통령이었고 피고인은 총리였는데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사실 그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정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이나 뭐 특검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 선포 후에 무슨 정무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국가의 이런 비상 상황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대국민 담화 정도로는 이게 약하다고 해서 이런 비상 조치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선관위에서는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저 검토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밀번호도 1, 2, 3, 4, 5에 방화벽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요지만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 계획이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총리와 저 사이에 뭐 업무 분담하고 할 그런 것이 전혀 계획된 게 없었어요. 보통 대통령이 네. 직무 수행을 하면 네. 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뭐 부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고인을 건너뛰고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엄 선포 담화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총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합참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에 또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장관이 이거는 남 맡기지 말고 직접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총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께서 그런 문안을 직접 만드시고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면은 저도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실조차도 제가 관련 법령 검토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못 시켰지 않습니까?